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 4월 9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 결과와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이 아주 매서운 휘초리를 집권 여당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향해서 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이 민심을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집행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파장과 그리고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번 선거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내년도에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5월 달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보궐선거였지만은 상당한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선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에 승리를 해서 이 정권 재창출에 어떤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 현 집권 여당과 또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심판을 통해서 어떤 민심을 끌어모아서 내년에 이 정권 교체의 교두보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번 보궐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민심은 2020년 지난 4월 총선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민심이 집권 여당과 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뭐 300석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 180석을 이 집권 민주당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력한 그 드라이브, 그러니까 의회를 또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법도 만들어가고 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민심이 현 집권 여당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게만 흘러가지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야권이 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 정권 심판의 어떤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정말 이 야권 쪽으로 이번에는 민심이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 이 표 차이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이 박영선 후보를 또 압승을 한 그런 표차가 나왔고, 이게 부산시장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 정치권에서도 아주 요동을 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전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또 관심이 초점이 또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좀 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중국 동포를 비롯해서 이 제한 동포 사회 역시 한 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그러면서 1년 후에 있을 또 선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제한동포 사회에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 동포에게 좀 권위 향상도 되면서
그리고 동포들이 정말 모국에 와서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좀 한국의 언론사들도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죠. 그러니까 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영주 자격을 갖고 또 3년 이상 이렇게 체류하고 계신 분들, 주민법에 따라서 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만 8천여 명이 유권자로,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만은 영주권자들이 이렇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좀 조명받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3만 8천 명 중에 상당수가 이 중국 동포죠. 왜 중국 동포의 영주권자가 한 10만 명 가까이가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수 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기여하신 분들도 많죠.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 국적을 기여하신 분들, 최소 넉넉 잡으면 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분하고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신 분들 이렇게 한패 보면은 이 서울시에서만 해도 이번 지방자치 보궐선거에서 한 6만, 7만 명, 8만 명 가까이의 어떤 이런 표심이, 유권자의 어떤 그런 표심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 보궐선거는, 사실 이 초점이, 집권 여당에서는 정권 심판,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방어하면서 이번 정권을 계속 내년에 재창출하는 데 기반을 삼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책 선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 격전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정말 서울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끌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 정책 공략적인 그런 설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그런 선거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사실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주민,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 별도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뤄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방송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공약집에도 사실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를 앞두고 4월 2일 날 이렇게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주요하게는 중국 동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중국 동포와 이주민과 이 다문화의 정책과 관련돼서 한 5가지의 설명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저는 보냈는데요. 거기에서 박영선 후보가 1차적으로 보내줘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도 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주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이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서 그나마 좀 제가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제 1년 후에 잇따라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전과 같은 이런 선거였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대선과 그리고 이 지방 또 자치단체장 선거를 또 준비해가는 어떤 그런 기류로 이제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동포사회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 선거 결과 정말 민심이 완전 매섭게 작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동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각자 또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역시 이 동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권 여당,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랬었지만은 실망이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민심이 결국 이 동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그런 거를 표출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결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좀 동포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포용력을 좀 발휘하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동포들의 그런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체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년도에 정말 다시 뭐 정권 재창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야당이 상당히 보수 야당이죠. 상당한 그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또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이 지금 야당을 보수당을 지지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또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보수, 한국의 이 보수당이 어느 하여튼 극우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서 뭔가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 동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포용적이면서 좀 뭔가 한국 사회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정당으로 이 보수 야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잘 이렇게 기울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또 민심이 이 야당에 표를 던져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제 한국 언론을 보니까요, 민심이 매서운 휘처리를 집권 여당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표를 들었지만은 이 야당에게 이렇게 표를 준 거는 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 또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라 해서 지금 야당에게 이 표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수 야당이 이 승리했다고 압승을 했다고 여기에 도취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 집권 그 보수 야당이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런 또 메시지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심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 특히 이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인데요. 정말 국민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살고 있는 100만에 이르고 있는 이 동포사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회 다문화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이 포용적인 그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정책, 그 다음에 그런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동포 사회가 지금 한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죠.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인 동포가 한 지금 9만 명 정도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뭐 각 세계 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도 한 10만, 그래서 한 100만 명에 이르는 이 제한동포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온 이 어떻게 보면 귀한 동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국 사회를 들어온 이 귀한 동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제한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좀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뭘까요? 이 구상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는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은 또
내년 5월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때 정말 그때는 뭐 서울시만 해도 뭐 구로, 금천 뭐 이런 지역은 이 중국 동포들의 어떤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이죠. 경기도도 그렇죠. 경기도도 뭐 수원, 부천, 안산, 시흥, 또 성남 뭐 이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동포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인 거죠.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한데 힘을 모으고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와는 우리 제한 동포사회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전반적인 이 동포사회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국사회에서 이 동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동포사회의 권익을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모국과의 동포사회의 유대를 또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에 나와 있는 제한동포 이 100만을 포용을 할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해동포 사회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내 체류화하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가 이런 선도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어떤 이런 뭐 정치 또 이런 선거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이런 방송물을 이 방송에 이렇게 내면은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선거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정책이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국에 나와 있는 이 동포들이 전 세계에 뻗어있는 동포사회를 대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 상당히 의미를 던져준 선거였다. 제한동포 100만의 제한동포 사회에도 상당한 의미와 그리고 숙제를 안겨준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침없는 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